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관세 무능을 가리려는 부동산 호통쇼가 눈물겹습니다. 외교 참사로 빚어진 25% 관세 폭탄을 기업들에게 전가하며 몸빵을 강요하는 것이 유능함은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압박하자 이재명 정권은 100% 특별법 지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0%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당이 서둘러 합의해주고 법안 처리 스케줄까지 내놓았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는 쿠팡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짐 조던 위원장은 쿠팡 임시 대표에게 발부한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사태 대응을 불평등이라고 비판하고 한국 대통령실, 정부, 국회와의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쿠팡 대표에게 씌운 위증 혐의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쿠팡 사태 초기부터 여론을 선동하고 언론을 압박해서 반미 프레임을 짜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몽둥이도 모자르다고 윽박지르고 상임위 회의장에서 욕설까지 하며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이 정권의 아마추어 행정과 보복 외교가 이 같은 외교 참사를 불러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투자 오지, 사법 위험지대로 낙인 찍힐 판입니다. 그런데도 대미 외교는 사실상 실종 상태입니다. 전권 특명을 받은 주미대사는 뭘 하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뉴욕에 있는 대통령 친구 유엔 대사는 영어 한마디도 못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 차관들이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읍소하지만 입국 컷 당하고 돌아오거나 기껏 만나도 빈손입니다. 급기야 통상 갈등이 안보 리스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력 논의는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밤새가며 SNS로 국민과 싸울 때가 아닙니다. 국가적 위기인 통상 현안부터 똑바로 챙기기 바랍니다.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의의 보도자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이 긁히신 모양입니다. 고의적 가짜 뉴스라며 펄펄 뛰고 있습니다. 대한상의에서 즉각 사과했는데도 장관들 앞세워서 죽일 듯이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과거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등 수많은 가짜 뉴스로 국민을 선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얼마나 가짜 뉴스를 많이 내고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꿨는지 이재명의 적은 어재명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본인은 가짜 뉴스로 온 나라를 흔들어 놓고 통계 한 번 잘못 인용한 것이 그리 격노할 일인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대한상의에서 인용한 통계가 틀렸다 해도 과도한 상속세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상속세 개편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가짜 공약이었는지 지금껏 뭉개고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됩니다. 가짜 뉴스라고 격노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부터 돌아보고 문제의 핵심을 살피는 것이 문명인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요즘 명청대전이다 뭐다 해서 대통령이 좀 모양 빠지는 일이 많으니까 화가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대통령의 경로, 그리고 대한상의 보도자료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아마 경로한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 요지는 이런 거죠. 영국의 한 이민 컨설팅 업체에서 작년에 2,400명의 한국 부자들이 해외로 나갔다, 이런 자료를 내니까 대한상의가 이게 상속세 때문이다, 이렇게 아마 해석을 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짜 뉴스 퍼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매우 경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까? 첫 번째, 대통령이 이렇게 경로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2024년보다 2배 늘었다는 그 수치, 그러니까 이 살기 좋은 나라를 왜 떠나려고 하는가라는 데 대한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기 좋은 나라 맞습니까? 저는 요즘 기업인들 만나는 자리에 가면 정말 예외 없이 이구동성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자꾸 변해가는 이 나라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듣습니다. 특히 상속 부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일정 수준의 가업을 일구었는데 이 상속세 때문에 도무지 이 기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 얘기 듣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 얘기 안 듣습니까? 구윤철 장관님 그 얘기 안 듣습니까? 임광현 국세청장 그 얘기 안 듣습니까? 김정관 산업부 장관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2,400명이냐 아니면 139명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상속세제,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가업 승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지만 그 중과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60%, 평소에 소득세 45%, 사실상 가업 승계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세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 방식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적어도 기업이 승계는 하게 해주고 세금을 나중에 걷게 해주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존속에 필요한 어떤 과세 유예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고 저희 당도 관련 법안을 많이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부자가 외국으로 나가려고 한다라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해외 컨설팅 업체의 자료하나를 가지고 민주주의의 적이네 뭐네 하며 이렇게 흥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스스로가 본질을 피하기 위해서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부 장관이든 기재부 장관이든 국세청장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고 대한 상의를 감사한다, 책임져라 이런 좀스러운 짓 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이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서 정말 돈 벌어도 땀 흘려서 일한 돈의 대가가 모멸과 멸시가 아니라 자부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면 나가라고 등 떠밀어도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 당이 꾸준하게 제기해왔던 기업 상속세율 문제 그리고 현실과 맞지 않는 상속세 문제 지금이라도 즉각 저희 제안에 응해 주시고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일로 화내고 장관들이 나서서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좀스러운 짓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주거용이 아니라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조차 안 하는 게 이득일 것이다. 분당의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의 말입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자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이젠 국민을 대상으로까지 내로남불합니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권이나 이념을 넘어선 국민의 정서이자 합의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직장과 아이들 교육 때문에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외국인 다주택자는 되려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신의 가족명이나 타인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 판정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주택 보유 외국인은 10만 2,047명에 이릅니다. 이 중 중국 국적인 약 60%, 6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 중에 2주택자가 5,421명, 3주택자 이상 보유한 중국인이 1,339명에 이릅니다. 작년 6월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한참 증가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인 중에 대한민국에 2주택자도 있고 3주택자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은 왜 똘똘한 집 한 채도 안 되는 겁니까? 장동혁 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세컨드홈 정책을 제안했었습니다. 지방 소멸의 일환입니다. 이념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나아갈 때 부동산 문제도 지방 문제도 잡힐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규제와 감시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용적률 완화, 정비계획 절차 간소화 등 현실적인 공급 로드맵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권 국민의 진짜 자산인 주택은 투기로 몰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주식은 좋은 투자로 권장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처치하에 대한민국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에 경고합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을 이기는 권력 역시 없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국민을 옥죄고 억압하려 든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이재명 치하 대한민국이 먼저 수명을 다하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조광환입니다. 평생을 몸바쳐 열심히 일해온 가장이 퇴직의 벼랑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함은 회사가 잠시 빌려준 대여품이었다. 결국 나를 가난에서 구해줄 마지막 끈은 이 집 한 채뿐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월급은 나를 부자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집은 나를 가난에서 구해주었다. 얼마 전 많은 국민의 마음을 울컥하게 했던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원작 웹소설 대사입니다. 코스피 5천을 알리는 전광판 앞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더욱더 왜소해지고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은 약 80% 내외가 부동산 자산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 자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경제는 깊은 초양극화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산이 쌓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나마 부동산을 최후의 안전장치라 믿고 자식 세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평생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아등바등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국민은 현 정부의 정책을 서커스단의 위태위태한 공중 고개를 보는 것 같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싸워야 하나요?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국민인가요? 그래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겼습니다. 국민을 때려 눕히고 나니 기분 좋고 속이 시원할까요?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권력자의 호통소리에 놀라서 결코 바뀌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부는 사사건건 국민을 상대로 호통이나 치면서 으름장을 놓는 국민을 겁먹게 하는 살벌한 정부가 아니라 말이 없어도 실현 가능한 예리한 정책으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실력 있는 정부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열심히 이 악물고 살면 나도 집 한 칸은 마련할 수 있겠지 하는 그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능한 가장은 밖에 나가서 큰 소리치고 집에 와서는 조용히 부드럽게 가족을 돌본다는 어릴 적 외할머니의 말씀이 자주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이상입니다.